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다. 특히 세 방목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우에다 총재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역시 기술주들에게는 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뭐 MSCI 한국지수가 3% 이상 급락을 했고요. 양안 선물도 2% 이상 하락해서 장 초반에 상당히 큰 폭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을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게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가 이제 초반에 또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뭐 다우는 1%대, S&P 500은 2%대, 나스닥과 러셀 2000은 3%대 각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9월에 대한 자신감이 없잖아요. 투자들이 9월 증시는 좀 안 좋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9월에 1% 이상 하락으로 출발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때려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오늘은 그 이상 이제 S&P 500 기준으로는 2%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역대 첫날 첫 거래일에 2% 넘게 하락한 거는 1955년 이후에 30번 있었거든요. 그게 흔히 나오는 현상이 아닌데 좀 유난하게 많이 두들겨 맞아서 출발한 그런 날이 됐죠. 이렇게 많이 맞았던 이유는 제조업 지수에 대한 공포감.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47.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높아졌어요. 그리고 예상치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 건 아닌데 투자자들은 세부 항목을 좀 뜯어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우선 신규 주문이 줄었어요. 지난달에 47.4였는데 44.6. 수요가 줄어드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해지나 이런 걱정을 한 거고. 그런데 가격 지수는 올랐어요. 52.9에서 54로. 가격은 올라가고 주문은 줄어들고 경기지는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또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좀 안 좋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반면에 또 고용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좋게 보려면 또 좋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는데 9월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지표에 대해서 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오늘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도 또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지표 부진, 경기 침체 우려 자극 이런 프레임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 증시 막판에 하락한 이유로 금투세 발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제 마감할 때는 이 내용을 다루지 못했었는데 우에다의 발언도 우리 증시에 막판에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우에다 총재가 금리와 경제가 예상대로 간다라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또 올린다잖아요.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빠지게 되고 엔달러 환율이 빠지게 되면 엔캐리 자금 이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일본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술주 유난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도 더해지면서 좀 낙폭이 커졌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일본이 엔달러 환율이 빠지는 걸 이용해서 일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해외 쪽에 주식과 채권 매수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자금 이탈 자체보다는 그 이탈을 걱정하는 각종 이제 투매가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파생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됐고 또 몇몇 가지 어떤 시장 걱정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론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너무 많이 내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점들, 그다음에 미일 금리 차이에 따라서 엔달러 문제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경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 별로 못 올라갈 거야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톱니였어요. 대표적인 낙관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8주 동안에 한 7%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대선과 FOMC 일정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이 그렇지 10% 빠진다라는 거는 엄청난 급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낙관론자들 이런 말을 하네. 물론 이제 뒤에는 이런 하락이 나오면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같이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급락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더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좀 상당히 좀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은 보면 뭐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뭐 이건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좀 반갑지 않은 뉴스가 되죠. 그래서 뭐 대신 엔비디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 변동성이 너무 커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다우지수 종목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또 마감하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가 법무부로부터 이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또 법적인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뉴스로 안 돼. 오늘은 그냥 메인은 그냥 경기 침체 우려였던 것 같아요. 8월 초에 지표 가지고 또 장난쳤듯이 이번 달에 또 그걸로 장난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들 약세 보이는 가운데 지난번에 폭락을 했던 슈퍼마이크로는 강박 플러스가 났어요. 예, 뭐 장중에 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밀력 이제 상승폭이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빠졌는데 힌덴버그에서 공매도 하면서 뭐 회계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회사 쪽에서는 회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또 이제 해명을 했다더라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오늘 뭐 플러스 나는 매단되는 반도체 주식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징지 보면 엔비디아가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고 아예 장 초반부터 이제 초반에 조금 선방하는 듯 하다가 그냥 쭉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서 뒷부분에서 낙폭을 거의 줄이지 못한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잉은 오늘 다우지수의 낙폭을 키웠던 요인이 됐는데 웰스파고인가요?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라는 보고서 나왔고 그 다음에 US 스틸은 이제 해리스가 일본 제출에 매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일본에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이런 목소리 내면서 이제 또 이거 회사 구조적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면서 또 6% 넘게 하락을 해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악재도 역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주 관련해서 유난히 약세가 많고 또 매도 보고서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도 보고서 나오고 나서 주가도 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워낙 또 많이 올랐던 상태라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러니까 빠져도 여전히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게 좀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좀 하락 때 유난히 또 낙폭이 커지는 그런 특성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오늘 해외 증시 때문에 이제 많이 하락해서 출발할 텐데 이 뉴스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마감하고 나서 또 막 쏟아져 나온 뉴스잖아요. 트렌드 포스에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그 HBM3 8단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블랙엘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사실 뉴스가 한 달에 한 번꼴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분석가들은 한 9월쯤에는 진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또 이제 회사 측에서 오늘 관련해서도 코멘트가 나올 텐데 어쨌든 이 뉴스가 이제 지수를 좀 커버할 수 있을지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아이폰에 OLED 패널로 적용을 한다더라. 이게 또 LG 디스플레이의 또 재료가 되죠.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지수를 올릴 만한 정도의 어떤 시총이 못 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작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관련된 종목에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저 뉴스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초반에 지수 하락 출발, 삼성전자의 저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변수가 되는지 오히려 또 이게 괜히 시장만 들뜨게 만들어 놓고 또 더 안 그래도 맞을 거 들뜨게 만들어 놔서 뒤에 맞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좀 안 좋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뉴스의 반응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급인데 그동안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상방 쪽으로 베팅이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뭐 콜옵션 매수하고 뭐 근데 그렇다고 또 풋옵션을 되게 많이 판 것도 아니라 풋옵션도 사고 해서 어정쩡하게 시장을 가두게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개인이 콜옵션 매도를 당하고 풋옵션을 매수를 당해서 그게 대규모로 되면 그게 이제 지수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에서 이 급락을 하면서 개인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할 거야. 그렇게 개인들이 또 계속 베팅을 그쪽으로 해버리면 또 시장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서 제가 표현드린 개인이 콜옵션 매도를 당하고 풋옵션 매수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안 그러면 뭐 지수가 낙폭을 줄이기 쉽지 않게 될 거니까 그런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여기서 더 빠지면 7만 원이 되기 때문에 7만 전자에서 연초에 좀 살아났고, 지난번에도 또 7만 전자에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양봉 또는 꼬리가 달리는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이 훼손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장에서 그래도 대안은 2차 전지야 뭐 이런 형태로 좀, 오늘 또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하고 이게 수급의 어떤 블랙홀 또는 시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종목의 어떤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가 수출 피크론 때문에 좀 빠져 있었죠. 근데 오늘 제조업 지표 부진하고 좀 겹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오늘 그러니까 주요 수출주들이 꼬리를 다는지를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런 날에 선방하는 거는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좀 선방하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이 주요 대형주에서 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밸류업 관련해서 또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긍정적으로 버텼던 종목, 그다음에 올라갔던 종목이 그대로 갈 거냐. 그러니까 초반 이후에 이제 시소를 오히려 갑자기 바꾸면서 오늘 최근에 하락했던 거를 이제 오늘 하락을 마무리를 이제 돌릴 거냐. 이게 되게 초반 이후에 시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반 30분 지나간 다음부터 업종별 수급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미증시 이건 제가 이제 지난번 이거는 지우고 장중에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 쏠림 현상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적은 상태다 보니까 특정 종목이 가면 그쪽으로 와 몰려가면서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도 어쩔 수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오늘 장에서는 오히려 계속 강하겠구나. 어제 강했던 최근에 강했던 게 강하겠구나. 근데 그게 역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서 요걸 뒤집히는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금투세 관련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어제 이제 오후장에서 시장이 좀 밀리는데 금투세 플러스 우에다 발언이 겹치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논란 자체는 뉴스가 나오는 게 당장은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어제 뭐 일부 뉴스에는 이제 금투세 가지고 좀 딜이 진행되는 것 같다더라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요 논란도 시장에 이제 키우는 거.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 근데 오늘 엔달러 환율이 빠졌는데 달러는 또 강세였어요. 예, 특이하게도. 그래서 어쨌든 엔달러 환율이 어저께 하루 출렁거렸는데 오늘 장중에 좀 수습이 되는지, 오늘 환율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게 엔달러 환율이 빠져버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주요 수출주들에 대한 매도 강도가 또 세질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공백기, 매수세가 약할 때를 이용해서 선물 옵션 영향력이 커졌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좀 개인들이 하락 쪽으로 좀 베팅을 당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지 오늘 초반 이제 고전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날에 지수 월 첫 거래일에 2% 이상 하락한 건 1955년 이후에 오늘로 30번째래요. 예, 근데 그 하락이 뭐 반드시 그 달까지 하락을 암시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면 꼭 그렇게 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9월 첫날 하락한 사례에서는 4번 중에 2번 빠지고 2번 올랐다 뭐 이렇게 돼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긴 합니다만은 첫날 하락이 그 달의 하락을 암시하는 건 아니다 라고 좀 데이터는 나오고 있고, 2008년 이후에는 또 첫날 2% 이상 하락했지만 나머지 달에서 만에서 전부 다 마감은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락한 거 가지고 이제 첫날 하락을 완전히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는 뭐 이런 데이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재료가 되는지, 그다음에 외국인들, 개인들의 수급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요상하게 하락을 하고 만회를 못하면 오늘 장중에 긴급 재난 방송으로 장중 방송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림 구독하기 설정해 두시면 장중에 갑자기 시장에 특이한 재료가 나왔다 그럼 제가 긴급 재난 방송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또 이제 그것도 기다렸다가 뭐 시장이 회복이 안 되면 또 오늘 방송 올려주겠구나 이렇게 보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